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 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이 평가에서 한국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수학, 읽기, 과학, 모든 분야에서 말이죠. 상위권을 차지한 지표가 또 있습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사망 원인의 1위는 10년이 넘도록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성적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나라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 이유가 바로 공부라는 것입니다. 의대 쏠림 현상은 이 기이한 사태를 잘 설명합니다. 모든 학생이 적성과 상관없이 오직 경제적 안정만을 위해 의대로 향합니다. 심지어 서울대 공대와 자연대에 입학한 재학생 중에도 매년 500명 이상이 의대 진학을 위해 반수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 이 비정상적인 현상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요? 교육의 본래 의미는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육은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중앙대 김누리 교수는 현재 한국의 교육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반교육이자 야만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생각 대신 죽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자기 생각을 쓰지 않고 대학에 입학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정답만 외우는 로봇을 수십 년째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막대한 교육 예산을 투자해도 순수 학문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 친구는 공존의 대상이 아닌 경쟁자입니다. 초, 중고 12년을 그 안에서 보내고 나면 개성은 남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승리한 아이는 과대망상적 나르시즘이 장착됩니다. 진 아이는 극심한 자기 비하에 시달립니다. 양쪽 모두 존엄성이 무너진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아무리 오만하고 무례해도 용인되는 사회. 그 구조 안에서 자란 엘리트들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진 자일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대신 남들과 다르다는 선민의식만 남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라서 사회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공감 능력 없이 기득권이 된 이들이 늘어날수록 사회 갈등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무한 경쟁,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주입식 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교사도, 학생도, 학부모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문제의 뿌리가 교육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장하성 교수는 한국의 노동시장은 10%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좋지 않은 일자리로 구분된 기형적 구조로 되어 있다고 진단합니다. 90%의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생존투쟁이 교육을 전쟁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없으니 부모들은 불안감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지옥 같은 입시 경쟁의 전장터로 자녀를 밀어넣습니다. 한국 교육의 병폐로 지적되는 사교육 시장에서 학부모는 공범인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개인적 결단만으로 이 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역사적 원인도 있습니다. 일제가 심어놓은 약육강식의 사회적 다윈주의와 해방 이후 미국식 시장 만능주의가 결합하면서 경쟁을 신성시하는 사고방식이 한국인의 의식구조 깊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지금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능력 자체가 마비된 것입니다. 교육은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경제력을 학벌로 전환해주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수십조 원 규모의 사교육 자본, 대학 기득권, 학부모의 보상 심리가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해 개혁을 가로막습니다. 지금 사교육 시장은 귀족과 노예의 계급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현대식 봉건주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교육구조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대 사회학자 이철희 교수는 저출산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바로 높은 주거비, 노동시장의 불균형, 그리고 사교육 시장입니다. 지난 30년간 아기가 사라진 진짜 이유는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안 낳아서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속에서 내 자녀가 낙오될까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몰린 수도권으로 청년들이 집중되며 주거비가 폭등했습니다. 거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교육비 경쟁까지 더해지면서 비용과 무자녀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교육이 결국 태어날 아이들마저 지워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입시 기술만 바꾸는 개혁은 지난 70년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국 교육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을 법제화하고 누진세를 통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해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된다면 목숨을 건 입시 경쟁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대학 입시와 서열과 등록금, 이 세 가지를 철폐해야 합니다. 수능 같은 상대평가식 줄 세우기를 폐지하고 독일의 아비투어나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고교 졸업 자격 시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학을 국공립 네트워크로 평준화하여 서열을 해체하고 등록금을 무상화해야 합니다. 하버드대 교수 마이클 샌델은 현대 입시 제도의 공평성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하버드 입학을 추첨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교육의 목적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자유학년제처럼 아이들에게 자기 방향을 찾을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남과 경쟁하는 평가가 아니라 어제의 나와 경쟁하는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남보다 뛰어난 인간이 아니라 남과 다른 고유한 인간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의 목적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경쟁 절대주의에서 시작됩니다. 이 구조는 교실 안에서 공감 능력과 존엄성을 상실한 엘리트를 만듭니다. 교실 밖에서는 살인적인 사교육 경쟁과 주거비 폭등을 불러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서는 일자리 격차를 줄이는 사회개혁, 입시와 서열과 등록금을 철폐하는 제도개혁, 그리고 경쟁이 아니라 고유한 잠재력을 발굴하는 방향으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세 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